Hi everyone! 한 권으로 끝내는 토익 스피킹 레벨 5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T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이제 토익 스피킹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 그게 뭐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레벨 5 나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지? 요거를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금 좀 제공해 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좀 보시면서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 플러스 저의 어떤 현장에서의 경험을 우던져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이야기 듣듯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토익 스피킹은 토익을 말하기 형태로 만든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에 문제가 나오고 헤드셋을 착용해서 녹음을 하는 체제로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행을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컴퓨터 랩실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1인 구도가 아니라 다수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고사실에 들어가는 구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마이크에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 귀를 막고 마이크에 대다 말하면 귀 막고 말하면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요.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단 한 몇십 명이 들어가는 고사장 가면 정말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규정들이나 아니면 유형이 토스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바뀐 게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토익 스피킹은 노트 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정해준 본인들의 설문용 OMR 카드와 그리고 지정해준 그 컴퓨터형 사인펜 이 두 가지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썼다가 다 걷어가는 체제로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따로 필기구를 들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면 정도 규격의 전 시험에 대한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말하기 시험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이 문제 한번 더 듣고 싶어. 반복 이런 게 없어요. 시험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마우스나 이런 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 나오면 나는 답하는 거야. 이런 체제로 녹음 베이스로 가는 시험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을 내가 쳐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저한테 이메일 보낸 학생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려드릴 건데 시험 1 자체는 일단 1년치가 토일 이렇게 이미 배정이 되어 있어요. 성수기에는 하루에도 몇 타임이 있을 거고요. 비수기에는 하루에 한 타임만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원하는 고사장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아무래도 사람이 매기는 시험이다 보니까 77,000원이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회차 다 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계획적으로 하셔서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험을 딱 치면 시험 1 기준으로 성적은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전 성적은 다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표는 시험 1 기준으로 5일 후에 일요일 시험 쳤으면 다가오는 금요일쯤에 발표나니 이게 왜 중요하냐. 성적 제출용일 때는 발표일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시험 1 기준으로 한 2, 3일 전까지는 시험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원하시는 고사장은 빨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미리 신청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토스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데 앱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신 거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 자체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 구성이 이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문항수를 보시면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문항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매우 짧아요.
실질적으로 입시라고 퇴실하는 데는 50분이 걸리지만 그 나머진 다 신분증,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고 사진 찍고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그리고 여러분이 요 세로줄을 보시면 답변 시간, 준비 시간의 모든 단위가 다 초예요. 그래서 말하는 시간은 모아놔도 5분 정도. 그래서 15분 시험에 5분 말하기 정도가 측정되는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항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문항이 다르게 파트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유형들이 다 다름이 보이시죠? 지금은 디테일한 것보단 그냥 다 다르다라는 팩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준비 시간은 주어지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은 다 초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끝에 있는 두 개가 조금 높습니다. 저희는 레벨 5가 목표라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배점에서 조금씩의 실수들이 허용이 되고요. 여기를 조금 잘해주시면 레벨 5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구성은 대충 이러하다. 11개의 문제고 답변 시간은 짧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라 치고 내가 어느 정도냐? 그럼 나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 사실은 1등급, 2등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어차피 그 점수는 받지 않을 거기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레벨 5는 우리 총점 200점 만점인 토스 시험에서 토익 스피킹 줄여서 토스죠. 여러분들은 110과 120 정도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 토익 스피킹 점수가 112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냥 10의 단위로 많이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110점이거나 120점이거나 그러면 레벨 5예요. 그러면 성적을 제출하실 때 5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 점수 2개 다 허용 가능한 거고 5에서도 12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110점은 카운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레벨 5라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야 5를 갈 수 있지? 어떻게 잘못하면 4로 안 떨어지지? 요거를 잘 구분 지으셔야 되는데 구분을 보시면 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 어휘력은 된대요. 핵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막 기본적으로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 뭐 이게 동문서답이든 아닌 간에 그런 사람은 4인데 그게 주제에 맞는 질문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든 얘기하면 어쨌든 5가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문장 구사력이 생기면 6로 올라가는 거라서 뭐야 난 문장에 대한 부담이 없어도 돼? 나 그러면 막 주어 동사 나열을 막 되게 막 엄청나게 예민하게 굴어야 돼 이럴 필요가 없고요. 일단 문장으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무너져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게 5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단답형으로 no, 7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드는 단계이긴 한데 저희 어차피 영작할 때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저녁을 먹어요 하면 디너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I eat dinner. 우리 공교육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공교육 시스템으로 가자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어휘력을 여러분이 좀 확보해 주시고 그래야 문제를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읊으시면 5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가 맞아 토익 스피킹 이렇게 거의 말을 하지 않은 등급이라서 여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강의를 이제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시험이 이게 낯설 분인데 뭐지 이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단기간에 어쨌든 저는 5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딱 요 대상을 제가 타겟으로 정하고 조금 그에 맞추어서 설명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5를 목표로 왔으니 우리 5만 하자. 뭔 더 욕심을 부려서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만드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5 목표로 할 거고요.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자. 그리고 단기간에 5를 달성하자. 자꾸 만들어진 좋은 답변을 탐내며 스트레스 받으며 이러지 말고
나는 5 받으려면 요만큼만 하면 된다를 자꾸 살려서 걔를 잘하고 오자. 요 정도이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하는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대로 해야 여러분이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될지 알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어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요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것에 대한 어휘에 노출이 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희 교재에 있는 단어도 음원이 재생되니까요. 음원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랑 강의를 저와 이제 같이 수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말로 하면서 열심히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이 세션의 강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파트별로 11개의 문항을 6개의 파트로 나누어 놨는데 그 6개의 파트별로 유형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요런 유형에는 요렇게 문제를 풀거나 실전 문제나 유형별 연습을 하는데 자, 문제를 푸는데 그걸 유형별로 할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풀어보셔야 그래도 약간 실전 감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 실전 감각, 시험장 가서 얼음 되면 다 도루묵이니까 실전 모의고사 문제 영상 3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설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곱씹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어필하는 부분이죠. 연습할 때만큼만 해도 실전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막상 실전 가서 그게 되나? 안 된다가 대부분의 경우라서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누구와? 저와. 무엇을 목표로? 5를 목표로. 그렇게 연습하실 때 자꾸 리얼처럼 여러분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저를 잠깐 홀드하셔서 좀 따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타이머 세팅 답답해도 또 세팅해서 해보시고 실전처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셔서 좀 흐름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저와 함께 레벨 5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연간의 강의 경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온라인 현장 강의 다 합쳐서입니다. 5는 실질적인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시겠는데요.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진짜 나 망했어 이러고 나왔을 때도 5는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질문에 충실히 답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안 일어나려고 저희가 어휘를 확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외울 거리 조금 정리하시고 요거 외우세요 한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소리내어서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레벨 5 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레벨 5를 향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해가며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뵐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